예, 20대 국회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그리고 타다금지법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갈 그런 모양입니다.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본회의 처리를 시도를 하는데 일단은 통과가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사법부가 적법성을 인정했던 타다 영업행위를 입법부가 잊지도 않은 조항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다금지법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제 처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또 하루가 또 밀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가 타다 영업행위를 적법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또 뒤집고 있습니다. 헌법적인 견지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실 헌법적인 견지에서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이 법안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허가를 받아라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여금을 납부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렌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를 알선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운전자 알선에 대해서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법령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관광 목적을 할 때 6시간 이상 그 승합차를 빌리거나 또는 이제 그 빌려주는 장소나 반납 장소가 항만이나 공항일 때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적인 견지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여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결국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들에게 기여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여금을 택시의 감차라든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요건 개선에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한조차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타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 1,000억 원의 기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 면허 가격이 지금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타다가 1,500대를 굴리려면 최소한 1,200억 정도가 기여금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헌법에서는 법률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다금지법을 보게 되면 특별한 정함이 없이 그냥 기여금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은 허가 대수라든가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국회에서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기여금을 납입하라고 할지는 결국에는 행정부가 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교통안전기금이라고 있었는데 폐지됐는데요. 그때도 이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통안전기금이라는 게 자가용 소유자나 운송사업자들에게 교통안전기금을 내게 해서 그 기금을 도로교통공단이 각종 안전사업을 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법률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이번 그 법안 같은 경우에도 기여금에 얼마 내야 될지 전혀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마를 내야 될지 그 상한 정도는 법령에 정해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이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요건 같은 것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데 이걸 과연 사적 기업한테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사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깊은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일단 타다는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만 2천 명 정도 되는 타다 기사들 당장 일자리를 잃을 텐데요.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이 법이 통과된 날,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제한 문제, 결국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이제 그 반납이나 그 빌리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1년 반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타다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실제로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고, 물론 그 전에도 타다 같은 경우에서는 당장 사업을 좀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은 당연히 어려울 테고 점차적으로 이 직장이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3, 4월 달에 실현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문제는 여야 모두 지금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부분 찬성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사실 과연 정부나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 달래기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수개월에 걸쳐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표가 되지 않는 소비자 편익이라든가 국민 복리 증진이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제 규제 개혁, 규제 완화, 혁신 성장 이런 것들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곳에는 없던 규제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회도 당장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은 불분명한 성장이라든가 미래 성장 가능성, 혁신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해관계자들이 우리한테 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결국 눈에 보이는 표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타다금지법은 오늘 통과가 실시돼 보이고 역시 1년 후에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타다금지법 해당 조항 계속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그 헌재에서 위헌부여 결정을 받지 않게 되면은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향후 타다와 같은 영업 서비스는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텐데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정부나 이제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상생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부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사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타다를 대부분 사람들이 출퇴근 목적이라든가 단기간으로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이제 빌리게 되는데 앞으로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아니면 공항 항만을 이용할 때만 빌릴 수가 있으니 실제로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도 이제 법안 통과가 이제 가시가 되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곧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 같은 운송 서비스는 거의 이제 시행되기 어렵게 되고 타다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택시 업계 승리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타다가 법령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적 서비스다. 그리고 이게 과연 혁신이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과연 이런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생활의 편리함이나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좀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0만이 넘는 이용자들도 있고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물론 이해관계자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안목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 편익이라든가 국민 복리 증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검토가 좀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특금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과가 됐죠. 이제 이게 금융업계하고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근법은 결국에는 지금 FATF라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그 권고안 내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걸 이제 여기서는 가상자산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고 이것을 취급하는 업자로 하여금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시켜라.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도 관리 감독을 하라라는 권고안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근법도 그 권고안에 따라서 좀 이루어진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제도권 내에 포섭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신고 요건 중에 하나가 가상계좌 발급을 받을 것입니다.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있는 곳은 총 4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은 과연 이 신고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좀 과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